안녕하세요. 3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림에 대해서 서로가 울리게 하라라는 울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만나고 나서 울림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울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정 진동수, 다시 말해서 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특정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공명의 진동수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울림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근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그네를 밀 때 그네 운동의 고유 진동수에 맞게 그네를 밀게 되면 그네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네를 진자의 운동으로 생각했을 때 운동하는 진자의 진동수와 같은 고유 진동수의 힘을 가하면 진폭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물체는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수 있고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되어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울림 또는 공명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대인 관계에서도 개인 간의 방향이나 마음이 서로 맞으면 어떤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작은 에너지로도 큰 폭의 변화를 일으키고 상호 간에 무엇을 일으켜요? 감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울림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울림의 법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심리학자 돈번의 법칙을 살펴보면 그는 정치적인 성향, 그 다음에 신의 존재, 신념, 가치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설문 작성을 끝낸 후에 실험자는 잠시 대기하고 있던 참가자에게 설문 작성 당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았던 참가자의 인상이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았던 참가자가 작성한 설문지라며 참가자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설문지는 실험자가 거짓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절반에게는 참가자가 작성한 설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꾸며진 설문지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상반되게 꾸민 설문지를 보여주었죠. 이 실험 결과 다른 태도와 닮은 태도의 비율이 이성에 대한 호감 수준을 결정한다고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한 마음가짐과 태도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매우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결과 성장 배경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 집단에서 대부분 동일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것처럼 대인관계 상호 간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가치관, 신념 이런 성향이 유사하거나 이렇게 서로 성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수록 울림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나이, 인종, 종교, 수입 등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보통 끼리끼리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비렌스와미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정치 성향, 음악 취향, 이런 가치관, 신념 등 이런 요소에 대해서 대인관계에서 울림적 단계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자신과 반대 의견을 피력할 때 우리의 몸은 무의식 중에 움츠리게 되고 또 방어적인 태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서로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긴장감이 완화되죠. 이것은 우리 그쵸? 우리가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이 있는데 뇌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완화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부교감 신경이죠. 그러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더 자주 찾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렌스와미 교수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만큼 공감과 이해와 이런 태도를 통해서 몸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든 대인관계를 공부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지만 너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라게 편안하게 감정으로 교류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것이 인간관계, 대인관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울림에도 이런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런 울림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들이 서로 비슷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 서로 인식될 때 이런 울림의 불꽃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림의 불꽃의 최종 단계는 어울림의 단계이죠. 이렇게 어울림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헌신적인 관계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건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나의 상호 간의 헌신적인 관계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진정으로 발전적인 관계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어울림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울림의 단계, 어울림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 타인의 생각, 가치관, 신념을 뭐하라? 이해하라. 누구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타인 입장에서.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을 우리가 경청하라.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배척하고 튕기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타인의 생각과 가치관, 신념을 공감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간의 생각과 가치관, 신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변증법의 원리에 의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공동의 생각과 가치관, 신념을 서로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고 어울림의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끌림과 설렘과 울림의 단계를 거쳐서 어울림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울림의 단계까지 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갈 수 있는데 어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울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어울림의 유형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로는요.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버그는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뭐라고요?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해해주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건 주는 것만도 아니고 받는 것만도 아니죠.
주고받고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하게 의사소통하고 상대방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것이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사랑의 따뜻한 측면이죠. 가깝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힘든 얘기도 공유할 수 있고 나에게 늘 긍정적인 지지를 주는 그런 느낌,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세 가지 요소에서는 친밀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열정은 처음엔 뜨거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은 뜨거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정은 이성관계나 낭만이나 매력 혹은 흥분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상대를 이상화하거나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낭만적인 연애 감정에 휩싸여 행복감이 강해지지만 어느 순간 그 행복감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과 우울,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면서 우리는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동기적인 측면을 이루는 것은 또한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어, 이 열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일체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구성요소 세 번째는 헌신, 또 어떤 곳에서는 책임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헌신은 결단 또는 자기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결심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지속하겠다는 결단이죠.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행동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헌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선택이자 결정이고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사랑의 유형 8가지로 이렇게 분류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인데요. 스텐버그는 필요한 게 사랑의 구성 요소가 친밀감, 그리고 열정 또는 정열 또는 헌신 또는 책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스텐버그는 이렇게 비사랑, 여러분 그 교과서 가지고 계시다면 78페이지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사랑이 있습니다. 8가지 중에서 비사랑은 세 가지 요소 중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관계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쵸? 헌신도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것을 비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정은 뭐예요? 친밀감만 있는 것을 우리 우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정은 친밀감만 있는 건데요. 뜨거운 열정과 상대에 대한 그 투신적인 행동은 없어요. 뜨거운 열정과 상대에 대한 헌신은 없지만 친밀감은 있는 거, 따뜻함을 느끼는 거, 이것이 우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뭐예요? 열정만 있는 거예요. 짝사랑은 열정만 있는 거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거, 열정만 있는 거, 이거는 짝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공허한 사랑입니다. 공허한 사랑은 열정이나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나 친밀감이 없이 이 뭐예요? 헌신만 있는 거죠. 이것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최근에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책임만 있고 친밀감과 열정이 없는 그런 무늬만 부부인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공허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낭만적인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은 가지고 있어요. 낭만적인 사랑은 열정도 있고 친밀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이다. 서로 친밀하고 열정을 느끼지만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확신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허구적인 사랑인데요. 할리우드식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유형이죠. 열정을 느껴 투신행위를 하지만 열정을 느끼지만 이런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한 이런 사랑을 허구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애적 사랑이 있습니다.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예, 헌신 행위는 있지만 열정이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우애적 사랑이라고 하고요. 완전한 사랑이 뭐냐?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는 이런 사랑을 스텐버그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사랑,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참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쵸? 친밀감과 책임, 헌신은 있지만 또 열정이 없는, 열정이 식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텐버그의 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살펴보셨는데요.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검사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토론 시간에 검사지를 살펴보시고 자기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상대방과 이제 이런 울림의 단계를 통해서 어울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또한 자신 스스로 어제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어 생각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나의 매력적인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단점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적인 점을 더 강화시키고 부각시키면 상대방과 어울림을 나눌 수 있겠고요. 서로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슴 뛰는 꿈을 찾거나 자신의 브랜드를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친근함과 열정, 헌신으로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향해 발전적인 모습을 서로 지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앞으로 어울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사랑의 삼각형 유형에서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이 교과서 80페이지를 여러분이 토론 시간에 여러분이 또 이 부분을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 81페이지에 그 삼각형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2페이지 보면 채점 및 해석 있지 않습니까? 1번에서 15번까지 점수를 합산하시고 점수가 당신의 친밀감 수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6번에서 30번까지 점수가 합산하시면 당신의 열정 점수이고요. 31번에서 40번까지 점수를 합산하시면 이 점수가 헌신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0페이지, 81페이지를 쭉 체크하시고 여러분 점수를 합산하셔서요. 생각 나누기 82페이지에 가시면 합산한 결과를 삼각형 모형 안에서 표시하셔서 사랑의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3번에 진정한 사랑을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토론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끌림에서 또는 설렘에서 울림에서 어울림의 단계까지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또 여러분 것으로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더 성숙한 그런 관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는가 진단하고 토론하고 점검해 보는 이런 것이 될 때 여러분 나의 것이 되고 또 이 한 학기가 이런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여러분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3차 시까지에서 우리가 끌리게 하라, 또는 울리게 하라, 그리고 어울림의 법칙을 통해서 어울림을 통해서 상호 성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 점검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